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강의 8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확대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뿌연데 주상절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상절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뿐 아니라 화산 활동이 있었을 당시의 환경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상절리를 이루는 암석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된 것일까? 자, 주상절리는 뭐냐면요, 주상, 기둥의 형태라는 거죠. 상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길다란 기둥의 형태의 절리, 이제 암석이 틈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암석의 틈이 이제 길다란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었다. 있고요. 주상절리는 대표적으로 뭐 제주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 근처 어디 한탄강 뭐 이런 쪽에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 주상절리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의 화성암 분류인데요. 여기 화성암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화성암은요,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통틀어서 모두 다 화성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은 한반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과 암석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가까운 이제 도봉산 있죠. 뭐 불암산도 마찬가지, 우리 학교 뒷산인 불암산도 마찬가지고. 자, 그 암석을 보게 되면 암석이 이제 이렇게 화강암이죠.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했었던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주상절리가 되는데요. 한탄강의 현무암이 있게 되는데요. 두 지형리로는 화성암 색깔과 입자 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즉 화강암과 현무암의 색깔과 입자 크기, 이제 그걸 배워볼 겁니다. 자, 화성암의 분류 몇 가지로 나눌 건데요. 화성암의 분류 1 해서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분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화성암은 이제 다시 산출 상태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화산암은 분출이 돼서 만들어졌다 해서 분출암, 심성암은 이제 뚫고 들어갔다 해서 지각을 뚫고 들어갔다 해서 관입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화산암은 지표에서 흘러나와서 냉각이 되었고, 심성암은 지각 내에서 냉각이 되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뜨거운 마그마 또는 나오면 이제 용암이 되겠죠. 마그마나 용암이 냉각이 될 때 주변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빨리 냉각이 되겠죠. 열을 많이 빼앗기니까,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산암이 빨리 냉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심성암이 더 느리게 냉각이 되는데, 빨리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직이, 입자 조직들이 크게 자라나지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화산암은 심성암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작다. 반대로 심성암은 이제 화산암에 비해서는 보다 더 천천히 냉각이 되죠. 지각 내에서 냉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입자가 자라서 뭐에 비해서 이제 화산암에 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크다. 그래서 요 작은 입자인 뭐 세립질, 뭐 더 작은 뭐 유리질, 다음에 조립질 조직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화산암과 심성암 중에 입자의 크기는 뭐가 더 크다? 요 심성암 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화산암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 중엔 주상절리가 관찰이 되기도 하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절리는 다르게 판상절리, 이제 판의 형태로 쪼개지는, 풍화 작용을 받으면서 판의 형태로 쪼개지는 판상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게 되고요. 심성암은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산출 상태 또는 이제 조직으로 분류를 했을 땐 크게 두 가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성암의 분류 2인데요. 광물의 조성과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해서 가로쳐 놓고 SiO2 이렇게 써놨었죠. 화학 성분 이야기를 할 때 화학 성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7강에서 이야기했던 52, 63.
요 경계 기억하시죠? SiO2 함량비 퍼센트 나와 있죠. 자, 52%보다 낮은 걸 뭐라고 그랬었죠? 무슨 마그마였죠? 마그마랑 연결이 되거든요. 52보다 낮은 경우에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 현무암 있죠. 다음에 63%보다 큰 경우에는 유문암질 마그마였죠. 다음에 가운데가 안산암질 마그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때 SiO2 함량비가 크다는 건 유색 광물이 그만큼 더 적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현무암질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이 SiO2 함량이 낮죠.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 유색 광물, 이게 철과 마그네슘 있죠. 칼슘 얘네들이 많다. 그래서 색깔이 어두운 색을 띠고요. 이 63%가 넘게 되는 화강암질, 산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유색 광물이 적기 때문에 색깔이 상대적으로 밝은 색을 띈다.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규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산출 상태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었죠. 어느 암석의 입자가 더 크다고 그랬죠? 요 심성암이 크다고 그랬죠. 조립질 써 있죠. 화산암은 세립질 해서 심성암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심성암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반려암, 섭로광, 화강암.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었죠.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세립질의 화산암도 이제 화산암이면서 염기성암인 현무암. 그다음에 화산암이면서 산성암인 유문암. 조립질 심성암이면서 염기성인 반려암, 그다음에 화강암, 산성암인 화강암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그마 온도도 이거 마그마 하면서 그때 했었죠. 현무암질이 온도가 높다. 현무암질이 염기성암이죠. 다음에 유문암질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였죠. 현무암질이 낮다. 반대로 점성이 낮다는 소리는 유동성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에 산성암, 산성암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은 낮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떠한 화산체가 만들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화섬의 분류. 전장하고 비슷한데요. 광물의 조성. 이번에 이제 조성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조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또 나오죠. 화산암과 심성암 있죠. 화산암 쪽, 즉 이쪽이 화산암 쪽 입자가 작다는 거죠. 다음에 심성암 쪽 있는 이쪽은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 다음에 SiO2 함량이니까 SiO2 함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되는데 가장 많은 쪽 이쪽이 이제 뭐였죠? 산성암이었죠. 다음에 여기 감람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쪽이 이제 염기성암이 되었고요. 그래서 요 3차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한 번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 이제 여기 감람암 보게 되면 감람암은 조립질이면서 염기성암. 다음에 화강암은 지금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산성암이면서 조립질. 다음에 현무암은 세립질이면서 염기성암. 유문암은 세립질이면서 산성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감람석, 휘석 이쪽이 이제 그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암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SiO2 함량 가지고 요 왼편에 있는 암석들이 색깔이 어둡고요. 오른편 석영과 정장석, 뭐 운모들, 흑운모랑 백운모들 있죠. 운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추정할 수가 있게 되냐? 이 그림에서 뭐 암석의 색깔도 가능하고요. 뭐 점성,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봤었던 건데요. 도봉산의 화강암과 한탄강의 현무암 두 지형을 이루는 화성암의 색깔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색깔과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두 개가 서로 다르거든요. 입자의 크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뭐 화강암은 뭐 화산암인가 심성암인가, 그 다음에 뭐 현무암질인지 아니면 유문암질, 또는 뭐 산성암인지 염기성암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